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5월 14일, 내일 모레죠. 개최되는 집회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 2, 3번은 이제 기존에 속행되어 오던 사건이 이번에 끝났습니다. 한 사건은 이제 경매가 끝났고요. 배당표가 나왔습니다. 배당금은 없지만 이분은 이제 사건이 끝났습니다. 면책으로 끝났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이양하객을 체결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특수 사정, 질병이 발병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행을 못해서 환가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재단 채권만 배당하고 면책이 된 겁니다. 요 4번부터 9번까지는 순수하게 이번에 이제 신건인데 다 면책된 사건입니다. 9번은 이제 토지 지분이 중북 제천 쪽에 상속 지분이 있는데 시가가 25만 원에 불과해서 환가를 안 하고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부터 노란 게 이게 이제 속행된 사건이죠. 이거는 벌써 3년째 거의 진행되는 사건인데, 부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제 부인 청구를 했는데, 일반회생이 들어갔습니다. 일반회생을 들어가서 이제 인가를 받았는데, 받아야 될 돈이 이제 한 3,800 정도 되는데, 이걸 10년에 걸쳐서 1년에 10년 단위로 10년에 1년마다 봐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책정된 걸 보니까 30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참 그럼 이분 10년 동안 면책을 못 받냐? 어려운 문제죠. 먼저 선행 면책을 해주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특수한 사건입니다. 부인인 상대방이 친인척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문도 있지만 하여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상속재산 파산인데 환가가 완료됐습니다. 1억 1,500 정도를 받아서 이제 배당을 하고 관제인 보수는 재단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장례비도 일정 정도 이제 1억 이상을 환가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2번 이것도 이제 지급합약 현재 1200 중에 1000만 원이 입금이 돼 있기 때문에 2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제 조만간 아마 배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번은 1300 중 900. 자, 이것도 이제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이거는 이제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무려 1억 1,500. 거의 채무만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이제 부인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개인회생이 개인 파산보다 우선하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인가가 되면 확정이 되면 개인 파산은 이제 폐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번도 이행합약 1200을 했지만 이제 절반 정도가 입금이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이건 보험과 자동차 관련해서 1400을 확약을 했는데 완납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문제가 충남 당진에 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지금 경기가 안 좋죠. 특히 지방은 더하죠. 그래서 이게 힐스테이트 같으면 옛날에 현대에서 아마 시공을 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잘 나갔죠. 근데 지금은 잘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공고를 내도 입질도 안 옵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이거는 이제 사행위 소송을 땡땡 대부업체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 사행이다. 사행이 맞죠. 그래서 그거를 관제인이 수개를 해서 고향 지원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이제 이송해서 지금 부인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오빠, 채무자,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이 이제 재산을 막 나눈 겁니다. 채무자만 빼고. 그렇다 보니까 이미 나눈 거에 대해서는 2200으로 이제 화해가 체결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만 이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세무서에 2억 6천, 그렇죠? 화성세무서에 세금만 거의 3억 체납돼 있기 때문에 이 2200을 이제 환가를 하더라도 채권자들한테 나누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도 이제 지금 화해가 어머니 얼마,
오빠 얼마 해서 대략 한 4, 5천 정도로 지금 화해계약을 체결을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세금만 변제하고 채권자들은 한 푼도 못 받죠. 18번은 이제 이행화계약 1800. 근데 이미 이제 1550이니까 이거는 뭐 진짜 좀 동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이것도 이제 경매가 진행 중인데, 경매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밑에 거도 이제 배우자 같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21번 사건은 이제 최근에 제천지원에서 경매가 끝났습니다. 경매가 끝났는데 이제 당해세 33만 원하고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200이 그래서 299만 원 정도, 약 300만 원 정도가 관제인이 수개를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체납이 390이기 때문에 재단 채권만 변제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22번도 이행하계약을 3천만 원을 해서 입금이 완료됐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가 그 성남 대장동에 오피스텔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매각이 유찰됐죠 벌써.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높은 가격에 아마 그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를 반영해서 그 가격 밑으로 이제 떨어지기를 아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이거는 이제 채권자가 4명이나 송달을 못 받았죠. 특히 개인 채권자죠. 그러니까 이건 속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소 보정을 신경 써야 됩니다. 24번도 이제 경매 진행되는 거죠. 대부분 경매가 상당히 많죠. 경매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다음에 이행확약 2,100만 원. 이거 현재 입금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25번도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거 신권인데, 구로구에 있는, 우리가 이제 테크노마트 아시죠? 아니면 용산 쪽에 있는 그런 상가하고 비슷합니다. 그, 지분만 있고 어떤 독립된 공간이 없죠. 그런 경우에 이게 4제곱미터뿐이 안 됩니다. 한 평? 그죠? 한 평 조금 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쉽게, 그래도 이거를 뭐 몇천만 원에 삽니다. 시세가 좋을 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팔리죠. 그래서 이제 환가 포기할지 이제 문제가 됩니다. 26번. 이행 확약을 했고요. 현재 500만 원, 한 3분의 1 정도, 한 40% 정도 입금이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남 지방 소재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이제 이거는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500 남기고, 그죠? 근데 이 세 채 중에 한 채만 팔렸고, 두 채가 마찬가지로 팔리지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참 큰일입니다. 이것도. 다른 것도 물론 더 지식산업센터도 문제지만 오피스텔도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27번은 이행하계약 1300 아직 하나도 입금이 안 됐고요. 28번 이행하계약 800만 원 중 현재 미입금. 그 다음에 29번도 보험해약금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행하계약. 이제 5월 30일까지니까 아직 며칠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고요. 30번은 편파 변제한 6천만 원에 대해 1200만 원으로 이행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31번 전거주지 보증금 일부 환가하여 별채권 채권 하나은행. 이게 이제 뭐냐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4억 2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주택도시공사에 보증서를 갖고 대충을 받았어요. 그럼 결국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하나은행은 주택도시공사에서 빵꾸나면, 근데 결국은 이게 돈을, 그리고 나서 채권을 임대인이 주택도시공사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거도 아니고 임차인 거도 아니죠. 주택도시, 허그, HUG, 허그 거가 됩니다. 근데 아마 매매하는 과정에서 돈을 갖고 좀 임대인이 장난을 친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전용을 했습니다. 그 돈을 그대로 한 3억 8천인가요? 그 대출 금액을 뭐 하나은행이든 어디다 갖다 그대로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1억 2,135만 원을 이제 관제인이 보관주 했는데 보니까 이건 이제 질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질권 설정이 아니라 참 채권 양도를 해버렸습니다. 허그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파산재단 게 아니죠. 임차인 게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돈을 잘못 받은 거예요. 관제인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단 채권이죠. 관제인이 부당이득한 거니까 파산 선고 후 관제인의 행위로 인한 관제인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질권 설정을 확인을 해도 잘 안 해줘서 일반 대출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채권 양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파산재단에 들어오서는 안 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하나은행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반환할 예정인데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반환해야 되는지 왜냐면 하나은행이 대출기관인데 채권이 양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허그한테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스탠바이 중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2억 원에 대해서 채무자 상속 지분 환가를 했습니다. 1,800만 원. 그 다음에 이행 확약 2,100만 원.